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 NHN 탁준호입니다. 현재 NHN에서 클라우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스마트 제조를 위한 클라우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HN은 경남 김해에 제조 중심의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AI 제조 플랫폼 선정사로 국내 스마트 제조의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크게 IT가 바라보는 전반적인 제조와 현 상황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도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년간 발생한 데이터 양이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양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뭐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크게 초지능, 초융합, 초연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먼저 자동화를 넘어서 초지능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AI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산업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던 ICT 기술은 산업과 융합하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으로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조합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 영역에서의 초연결,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언택트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 5, 6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가속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특히 뭐 전반적인 삶의 방향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민첩성입니다.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시스템 구축과 빠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율성입니다. 무장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고가형성과 이를 운영할 인력 확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감성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도입과 마이그레이션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세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세계,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변화에서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제조란 무엇인가? 스마트 제조는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모니터링, 센싱,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아가 생산, 그리고 판매와 물류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제조에 대한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시작된 제조에 대한 변화는 각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짓기도 하였는데요. 이 변화는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의 생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 수요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좀 발맞추어서 스마트 공장 고도화나 지능형 제조 로봇 확산, 제조 서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한 13,000개 정도가 구축되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서비스 인프라 수준으로 크게 5가지 레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레벨 1, 2는 뭐 구축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MES, 생산 관리 시스템이나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벨 3, 4, 5 레벨은 고도화 레벨로서 PLM, 제품 수명 관리, 그리고 공장 지능화, 그러니까 AI라든가 로봇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그런 물리 영역을 사이버 공간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80% 이상이 기초 레벨, 뭐 MES라든가 ERP 구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생산에서 초점이 되어 있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산에 대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 혹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소비자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 하고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생산 체계로는 따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 도입이 필요한 사항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에 있어서는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디지털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MES라든가 ERP를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PLM, PDM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 방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안 체계,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재구성 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라는 영역을 좀 뛰어넘어서 IT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자동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공장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생산을 넘어 맞춤형 소비까지 반영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베니핏,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과 어떤 수치를 그 시스템 기반으로 수치화된 걸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뽑아내는 것,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지능화 공장의 가장 프레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엔 저희가 제조 공정 생산에만 한정돼 있었던 어떤 그 공장 레벨이 이제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마지막에 유통 판매까지 고려된 그런 생산 방안을 가져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의 지메스 공장이 대표적인 스마트 공장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하루에 350번 시스템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매일 1200개 더 다른 상품들이 생산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장 설립 이후 생산성이 14배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축적한 데이터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가상 공간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반대로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실패 사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중반만 해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의 하나였지만 작년 11월 11일 날 공장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작 시간을 3배 단축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3D 프린팅 기술의 한계, 그리고 소재, 이게 뭐 가죽을 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산업에 가진 특성, 뭐 유통이라든가 그런 수출에 관련된 그런 간세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중단하게 되었지만 점차적으로는 기술의 발달, 그리고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 공장으로 포스코의 스마트 제철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등대 공장은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미래형 공장을 말합니다. 포스코는 대학가,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협력해서 철강 사업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레벨 4, 5 수준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ERP, MES, SCM, 센서 등으로 레벨 1, 2, 3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수집, 분석, 활용 등을 이용해서 레벨 4, 5단계를 구성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가동 상태 및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스마트 공장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포스코라는 점입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은 규모에 맞게 다양한 인력과 기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한 고민에 대해서 2014년부터 스마트형 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이제 넘어서 금년부터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추어 스마트 2.0을 선언하고 AI 제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공장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의
중소기업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만든 것이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뭐 클라우드, CPPS로 불리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그리고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스마트 1.0의 구축형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뭐 MES, ERP, SCM 같은 뭐 PML 같은 솔루션을 구축하기 원하는 수요 기업과 이를 제공하는 공급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솔루션 구축한 수요 기업은 전산 인력의 부족, 부채, 그리고 백업 및 장애에 취약한 IT 환경, 보안 시설 미비 등의 현실적인 운영 이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스마트 공장 전환 기업을 조사해 보면은 도입 이후로 생산성 및 경쟁 향상이 80%이지만은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51%가 경영 자원 부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구축 수요 기업의 이슈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공장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운영 부재, 시스템 가용성, 보안 등 인프라 이슈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도입으로 낮은 초기 도입 비용과 우연한 IT 환경,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으로서의 성장을 불가능하지 않게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IT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제어하고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IT의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지능형 공장의 시작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공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자율생산 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는 최소한의 IT 환경을 요구합니다. 수집 서버, 그리고 저장 서버, 처리 서버, 분석 서버, 관리 서버,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연계 서버까지 생각한다면 단순히 군축을 넘어서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확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죠. 제조 데이터 선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센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어지는 유연한 공정체계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활용 때문입니다. 설비 지능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예측하고 공장 지능화를 통해서 공정 최적화와 품질을 30%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지능화를 통해서 설비 이상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자재 물류 지능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조 사항과 판매를 판단해서 원자재라든가 운송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지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졸업생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학과는 놀랍게도 문학 진리학과라고 합니다. 초봉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농구 스타 마이클 조단이 그 학과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수많은 실패에 따른 반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다시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능화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유연한 시스템 환경은 필수적이고 이에 적합한 클라우드 사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공장은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나란히 존재하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IoT,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만들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제조 설비로부터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앙 클라우드보다는 제조 현장에 가깝게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크 컴퓨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최근에 이 엣지와 포그 부분은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기본적으로 실시간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을 그 개념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제조업 핵심 추진 사업으로 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인공지능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급 기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벤처기업 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의미이죠.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저장, 분석, 인프라와 AI 전문가, 실증 데이터 등 한 곳에 모아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어제 이 캠프 포털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ai.kr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 제조 업체를 위한 핵심 기능 장비로 엑스레이, 건조 구동 장비, 살균기 같은 12개의 종의 AI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AI 제조 솔루션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 1.0을 넘어서 2.0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공장의 각종 데이터를 인공지능 AI로 분석,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2.0은 산업 클러스터 기반으로 5G 인도 통신, 그리고 가상 물리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의 연결, 제조업의 고도화를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한 그 구성인데요. 크게 이제 1단계로 클라우드 기반을 구성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요. 2단계로 솔루션 스토어를 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이 데이터의 기본으로 해서 마이제조 데이터, 요즘 저희가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이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캠프 구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본격화하고 제조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미조 데이터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그 스마트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범 사업을 통한 부분을 모델을 만들겠다는 부분입니다. 업종별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핵심 목표의 그 도메인마다 필요한 부분을 정의한 이후에 이에 대한 솔루션 특화된 부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AI 제조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은 한 번에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델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모델은 모델일 뿐이지 어떤 표준과 기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산업화 특화 AI 제품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정지능화, 검사지능화, 설비지능화, 그리고 자재물류지능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한 각종 그 제조 AI 센터는 이아스와 그리고 사스라는 구성에 있는 클라우드의 서비스 구성 형태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스 형태의 서비스가 구성된 이후에는 산업별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산업별 등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필요한 도메인을 완성할 것이고요. 이에 필요한 부분들을 완성한 이후에 기술 검증을 자체 생태계를 마련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DNA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DNA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스마트 제조 2.0을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키워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회사 소개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NHN은 2013년 현 네이버 주식회사하고 인적 분할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IT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합기업인데요. 2013년도에 네이버와 분사를 하고 NHN 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을 갖고 있다가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NHN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현재 자체 구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NHN은 1999년부터 시작한 게임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한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게임 쪽에
다양한 부분을 갖고 있고 결제 저희 페이코를 현재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링크 그리고 뭐 벅스라는 것들을 저희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현재 이러한 시스템들이 저희 클라우드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를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유연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사 서비스를 먼저 적용하고 저희가 2013년도에 회사를 분할하고 나서 클라우드를 만들었지만 실제 이것을 서비스할 수 있게 오픈한 건 2015년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자체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슈를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유연한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클라우드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심지, 저희 판교 중심의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내진 7.0의 그런 기술이라든가 방지 기능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오픈소스인 오픈스택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을 만든 것을 퍼블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프라이빗, 퍼블릭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미국과 일부의 진출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해외 규격을 지금 준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CSP라고 하는 인증을 필수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한 10개 정도 받았고 현재 저희 업체가 현재 그런 CSP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고 CSP 인증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보안 인증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빌려 쓰는 시스템에 대한 실제 그런 사이버 정보 보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로 현재 3군데 미국과 일본의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아시아 쪽으로도 다양한 그 데이터 센터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를 위한 NH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아스를 통한 인프라를 제공해 드리고 파스를 통한 플랫폼, 특히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이 솔루션 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캠프와 그리고 경남 테크노파크의 스마트 공장 클라우드 보급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보급 사업의 시작과 최종적인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좀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들의 제조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및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더욱 이런 스마트 제조에 대한 클라우드를 저희가 단순한 비즈니스 서비스만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남 김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5천억 정도 드릴 예정이 있는데요. 좀 다음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한 2030년까지 저희 이제 민간 비용으로 5천억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서버 10만 대 규모로서 저희가 하이퍼 스케일하고 붙은 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구글이나든가 AWS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하나의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 외에 저희가 내년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긴 하지만 호남 지역에도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 예정에 있고 다양한 형태들의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좀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자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경남 김해 남해 쪽에 한 500명 정도의 IT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한 제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이아스 부분, 어떻게 보면 인프라 부분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독점적 요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좀 오픈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업체들과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고민하시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슈가 기존에 갖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고 같이 상생의 여건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NHN은 매년 포워드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돌이라고 하는 저희도 AI 바둑, 아까 알파고를 말씀하셨는데 한돌이라고 하는 저희 AI 바둑 애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이세돌 의원 그 구단에 은퇴 대국을 했던 아이인데요. 2승했고 한 번 비겼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 AI적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중소기업들과 같이 연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노드맵에 대한 실현입니다. 아까 전은 그 노드맵에 대한 계획이었다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NHN 경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외에 다양한 센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별 등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제공할 것이고요. 서비스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플랫폼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엣지 컴퓨팅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형태들을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캠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 있는 AI 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형태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이걸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약간 일맥상통하지만 경남의 그 테크노마트 스마트 공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한 부분이고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갖고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맞추지 않고 가장 큰 이슈는 AI 인력과 빅데이터 인력입니다. 이런 인력들을 저희가 현재 양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플랫폼과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아카데미를 저희가 경남에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AI 한국형 제조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신기술 접목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업적 측면에서 보기에는 협의체를 통해서 기존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산업업체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같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분기되지 않게끔 한다는 부분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같은 하이퍼 사이클을 통해서 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NHN은 맨 처음에 클라우드 기반 이후에 맨 처음 만든 플랫폼이 비대면 협업 플랫폼입니다. 현재 이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들이 프로젝트라든가 계산기, 메신저, 메일 부분 그리고 화상회의 같은 부분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비대면 협업 플랫폼을 현재 제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